군대 생활 34년을 정리하는 제 입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그럼 가져야 되겠는가.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나 내가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나만의 그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. 연대장을 마치고 장군 진급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자리를 가야 되잖아요. 육군본부에 통상 또 진급되는 자리가 2개가 있는데 대령들이 장군으로. 제가 이제 거기에 다 이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통상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뽑아요.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히 제가 이 2자리 중에 하나는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. 둘 다 엉뚱한 사람들이 갔어요. 저는 조금 시리에 빠졌죠. 육군이 뭐 이 차이는 나를 그래도 선택해 주지 않을까? 이런 이제 느긋한 마음을 갖고 어디로 갈까? 육군본부를 못 가면은 저 전방 어디 야전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육군본부로 이제 또 저도 가게 됐어요.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. 왜 그렇게 갔는가 보니까 그 자리에 제 선배분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육군본부에서도 가장 바쁜 자리예요. 근데 이게 업무가 너무 잘 안 돌아가고 요약을 해서 위로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것이 좀 아쉬운 부장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야, 일도 좀 하고 보고서 같은 것도 좀 쓰고 그런 사람을 좀 추천해봐라. 거기에 계신 이제 선배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고성균이를 데려다 쓰시죠. 왜 그러니까 고성균이가 육군대학에 근무하면서 보고서 작성이라는 책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보고서 잘 쓴다 그러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때문에 마침 제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그 부분에 능력을 더 갖고 있다 그래갖고 그렇게 갔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나 내가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나만의 대체 불가한 능력 만드는 것이 경쟁사에서 결국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제 경험으로 볼 때 곁에다가 꼭 둬야 된다 그러면은 그 소신이 명확한 사람을 둘 필요가 있다. 둬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 밑에서 소소한 거라 생각하고 허위로 보고한 것이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. 처음부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아니면 일정 기간 살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.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조직 자체가 이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왜곡되잖아 완전히. 제가 중대장 할 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위에서 뭘 지시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또 중대장은 씩씩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좀 궁금하죠. 야, 내보다가 먼저 와서 그런가. 대단하구나.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? 우리는 안 된다고 매일 야단 맞아요. 근데 일정 기간 지나서 보면은 나중에 여기는 돼 있는데 저쪽은 진짜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상급자가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신뢰를 안 하는 거죠. 옆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 많은 그 높은 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최고다. 루이 14세처럼 짐이 곧 법이다 말이지.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는단 말이죠. 내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. 제가 즐겨 쓰는 용어로는 이제 도덕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사회에서 쓰는 걸로 하면은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야지 그 조직이 저는 건전하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.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중에 큰 거 하나가 이제 세대 차이 아니에요?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뭐 꼰대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꼰대가 기준이 뭐냐? 원래 꼰대라는 것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뭐 아버지 이런 사람 꼰대라고 막 그래 이제 함부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. 오늘날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. 일반적으로 하여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꼰대라 그러는데 꼰대라는 건 결국은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죠.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느꼈는데 더더구나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대장 나갔을 때 우리 병사들이 20대 초반이에요. 소대장도 20대 중반이 채 안 됐단 말이죠. 중대장이 20대 후반에서 30 전후. 대대장은 40대 초반이에요. 그럼 대대장하고 병사하고 20년 차이 나는 거예요. 중대장하고도 10몇 년 차이 나잖아요. 우리가 요즘은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그러지만은 과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던 시절이니까 저하고 중대장하고도 벌써 강산이 변하고 한참 가고 있고 저하고 병사들하고는 더 벌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. 여기에서 대대장이 내 생각만 갖고 대대를 지휘할 때 과연 나의 지휘 내용이 어디까지 먹혀 들어갈까?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. 우리가 이제 상하 동력자 승, 아래 위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면은 항상 이긴다 하는 거가 아니에요. 그걸 군의 지휘관들이 취임할 때 취임사에 많이 사용해요.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하 동력자 승을 위해서 노력하는가?
요즘은 많이 변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느 조직에서는 안 변하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. 야, 따라와 빨리 오라는데 왜 안 오는 거야? 항상 나를 기준으로 밑에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맞춰서 이기기를 원한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영원히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? 아니잖아요. 합쳐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? 높은 사람이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럼 그걸 뭘로 할 것인가? 저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의 생각이 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수준이 낮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. 유치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대대장 할 때도 우리 병사들이 낙이 없잖아 사실은요. 그래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인기가요 1번이 뭔가 내가 확인했어요. 지지지 오케이. 과연 우리 병사들은 뭐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건가? 가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가사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요.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뭔가 필이 꽂히는 단어 있으면 하나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한다든지. 그리고 적어도 소녀시대가 9명이구나. 이 정도는 내가 알고 가야 되고 이름까지 알면은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. 사실은 병사들 아버지보다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데. 그렇게 해서 가서 병사들하고 소통하는 거야. 즐기면서. 나도 즐겁고 병사들도 즐거운 거야. 병사들이 딱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단장 입에서 뭐 소녀시대 나와서 수영이가 어떻고 뭐 저기 태연이가 어떻고 제시카가 어떻고 말이지. 너는 누구 좋아하니? 뭐 누구 팬이니 말이지.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 긴장했던 병사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랬다가 야 허리에 힘 빼라 그러면 이렇게 좀 허리도 힘도 좀 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제가 말하는 게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했더니 귀에 들어가겠어 이게.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왜 군대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. 기브 앤드 테이크지. 강제로 와서 그자한테 힘든 병사들한테 스트레스만 자꾸 주면 안 되잖아. 어쨌든 그런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. 그런 방법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. 제가 2016년도 1월 달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, 전역하기 직전에 2015년 12월 23일 날, 제 이제 결혼 기념일이고, 전역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 제가 개인 연주회를 했어요. 그때도 색소폰도 도레미파솔라시를 배웠고 드럼도 배우고 해서 제가 또 뭐 오줌 않게 뭐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니까 우리 와이프 한 명을 앉혀놓고 이런 강당을 빌려갖고 혼자서 시도 낭송하고 색소폰도 불고 드럼을 치려고 준비를 했다가 와이프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노출이 돼서 주변에 있는 뭐 고등학교 동기들, 전역한 육사 동기들, 또 과거에 제 부하였던 전우들 뭐 이렇게 해갖고 한 5, 60명을 이제 큰 홀을 빌려갖고 이제 했어요. 제가 이제 드럼을 이제 9월 달에 배우면서 가르치는 분한테 나 뭐 장기간 할 거 아니니까 딱 3곡만 나한테 가르쳐줘라.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배운 건데 그래서 어떤 노래를 선곡할 것인가. 군대 생활 마무리하는 거고 내 와이프한테 어떤 뭐 헌정한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서핑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조용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. 가사가 소중한 것은 옆에 있다고 하는 군대 생활 마무리할 때 되니까 진짜 소중한 내 가족들이 옆에 이제 있는 것이고 소중했던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지. 그래 한 곡만 갖고 또 안 되잖아. 앵콜 안 나와도 2곡은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뭘 할까? 그러다가 우연히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어요. 거기에 뭐 등에 지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홀로 외롭지 않았을 뭐 이런 이제 가사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. 그럼 내 주변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?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요. 그렇게 해서 2곡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뭔가 좀 의미 있으면서 신나는 노래가 없는가 해서 찾은 것이 태진아 씨의 이제 동반자. 그거 연습하느라 내가 힘들었어요.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. 네. 그래서 그것을 6달 보름 동안 연습을 했어요. 그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운 거예요. 그냥. 자, 제가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노래들의 제목이나 가사가 다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. 군대 생활 34년을 정리하는 제 입장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갖고 소위가 돼서 장군이 돼갖고 이제 전역을 하는 그 순간에 군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 순간에 내가 돌아보니까 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고 또 내가 진정 바랬던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던가. 그 저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.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그럼 가져야 되겠는가. 저는 나 혼자 성공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꾸준한 길을 가다 보면은 그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.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혼자 갈 수 없는 거는 명약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
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?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? 방향과 동반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, 거기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